약 700년 전 작은 쥐벼룩에서 비롯된 흑사병은 전 유럽을 두려움과 전율 속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2,500만 명 이상이 이 병으로 숨졌죠. 10여 년 전에 아시아에서 발생한 사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도 했죠. 네, 이제부터는 중동발 공포, 메르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전에 일까지 끄집어내서 공포심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만큼 더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보려는 취지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팍파 이슈펀치 바로 시작합니다. 고열의 기침, 호흡 곤란 증세까지. 메르스 발병 이후의 증세는 감기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급성 심부전증을 동반하고요. 또 치사율이 사스보다 무려 6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간과할 전염병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고 나면 늘어나는 감염자 수, 격리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6번째 환자인 71세 남성. 호흡이 어려워 기관지에 인공호흡 장치를 삽입했는데 지금은 심장과 폐 기능도 떨어져 인공심폐기까지 부착했습니다. 고령에다가 기저질환으로 콩팥 질환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메르스 감염이 되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호흡 부전도 오고 신장 기능 부전도 와서 14번째 환자는 폐혈증이 의심되는 상황. 역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폐렴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폐혈증은 여러 장기에 염증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건강했던 35세 젊은 남성이 메르스 감염으로 폐혈증이 온 겁니다. 첫 번째 환자인 69세 남성과 세 번째 환자인 76세 남성도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고 중국에서 치료 중인 44세 10번째 환자 역시 지난 주말 폐렴 증세가 재악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 기자, 보건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예. 대체 우리 정부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일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신고에만 지나치게 의존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의심 환자들에 대한 격리 방식에도 대응이 서리걷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몇 해 전에 신종플루의 공포가 확산했을 때 있잖아요. 네. 과연 그때도 정부는 비슷한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저만의 생각일지 궁금해집니다.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포는 우리 경제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충격파가 과연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네, 글쎄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준비된 리포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진정되기는커녕 계속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여행, 관광업계를 비롯한 내수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한국이 중동 외의 메르스 발병 최다 국가라는 오명을 쓰면서 외국인 여행객들의 일정 취소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6월에서 7월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대만 관광객 1,300명가량이 한국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메르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의 전화가 좀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는 당장 여행 카지노주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장중 7에서 8% 이상 급락했다 간신히 회복했고 카지노 업체 GKL과 파라다이스도 하락세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그냥 말을 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격앙된 어조였습니다. 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불똥은 바로 여의도로 옮겨갔습니다. 여당엔 집안 싸움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요. 당 지도부는 일단 한 걸음 물러서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발언을 통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그런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의 뜻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마음 아프지만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법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밀렸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까지 동의해줬습니다. 그래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필요하다 한다면 누군가는 또 책임 문제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다. 야당 분위기를 한 말씀 덧붙이자면 대통령의 발언을 거부권 행사로 보고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가뜩이나 메르스로 어수선해진 전국이 설상가상 큰 장애물을 만난 것 같습니다. 김난영 아나운서, 네. 그 메르스 괴담, 뭐 이런 말들이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네. 말씀 있으세요? 사실 저도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메르스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지만 않는다면요,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손을 평소에 깨끗이 씻고요, 또 충분한 잠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팍팍 이슈펀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